전 세계를 흔든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이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 브랜드의 옷을 입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덕분에 올해 1월 21일에 진행됐던 이 명품 브랜드의 남성 온라인 패션쇼 조회수가 1억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제품 품절 대란이 일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멤버들이 브랜드의 다양한 신상 아이템을 걸치고 나온 모습 아주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뭘까요?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매출이나 인지도 측면에서 전 세계 1등 브랜드로 불리는 루이비통의 최근 행보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럭셔리 인사이트의 김현진입니다. 럭셔리 인사이트는요, 럭셔리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베일에 가려졌던 이른바 3대 명품이죠. 요즘은 에루샤라고 첫 음절을 합쳐서 부르던데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실적이 공개돼서 이슈가 됐습니다. 2021년 4월 15일 금융감독원 공식 시스템에 따르면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의 한국 법인은 지난해 각각 9,261억 원, 1조 467억 원, 또 4,1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건지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겠는데요. 루이비통 코리아의 경우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10년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매출이 마지막으로 공개됐던 2011년 4,973억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커진 셈이죠.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경제 분야가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니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이비통을 필두로 한 명품 업체들은 지난해 감염증에 따른 소비 침체기에도 국내 시장에서 최대 30%가 넘는 매출 증가세를 보였어요. 이 코너를 통해서도 보복 소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또 심리적 요인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맨 스카프가 지금 루이비통에서 구입한 방도 스카프인데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지름신이 막 내려가지고 엄청 피곤했던 날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화점 매장에 갔는데 갈 때마다 막 대기가 몇십 번, 몇백 번 떼더라고요. 뭐 혼수도 아니고 스카프 하나에 뭐 긴 줄을 서기가 좀 망설여져서 온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바로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뭐라도 확실한 브랜드를 사자는 마음이 교차되면서 국내에서 명품을 사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명품 기업의 국내 법인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게 제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루이비통도 지난해 3월과 5월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렸고 또 올해 들어서도 2월에만 2차례 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접대비나 교육훈련비, 광고 선전비, 이런 판관비를 줄인 상황에서 가격까지 인상되다 되니까 주요 명품 브랜드의 경우에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에루샤를 제외한 다른 명품 브랜드도 매출이 올랐을까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죠.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모든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내 브랜드 또는 중저가 명품 브랜드는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해요. 또 코로나 사태에도 고소득층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은 반면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거나 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고 이런 것이 어떤 매출의 희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에루샤와 같은 고가 명품 브랜드와 달리 국내 주얼리 브랜드나 패션 브랜드 상당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서 모두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루이비통은 안다 이런 말이 있죠. 국내에서는 거리를 걷다 보면 이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3초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다고 해서 3초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흔한 이름 지영이백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대중적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L자와 V자를 포개놓은 로고, 꽃과 별무늬, 브라운 컬러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는 것만 봐도 그만큼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신뢰를 얻게 된 건 그들이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패션 담당 기자였던 시절에 루이비통 초청으로 해외 출장도 몇 번 갔었고 또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졸업 프로젝트로 루이비통을 맡았던 경험 덕에 본사를 여러 번 드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이른바 루이비통 사람들이 견지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행이라는 키워드이자 DNA입니다.
1854년에 창립한 루이비통은 원래 트렁크를 만들던 장인이 만든 기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 분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로 사각형의 여행 트렁크를 만들어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혁신이 사실 기업의 초석이 된 셈이죠. 파리의 왕족과 귀족들의 여행 트렁크를 만드는 견습공이었던 루이비통이 기존의 어떤 둥근 모양의 여행 가방을 직사각형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게 여행을 즐기던 귀족들한테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또 루이비통은 현대인이 동경하는 여행에 대한 향수, 또 이런 감정을 여행 가방이라는 제품과 또 브랜드 가치에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나 제품 홍보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어디선가 여행 그리고 이동이라는 정서가 깃들여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랄지 자동차와 기차가 어우러진 트렁크의 모습이랄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 뒷마당에서 열린 루이비통 2012-2013년 FW 패션쇼에 초청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쇼장 안으로 기관차와 객실차 2개가 달린 실제 사이즈의 열차가 철길을 따라 들어오는 장면을 연출하는 걸 보고 적잖은 충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육상 여행 시대의 황금기였던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영광을 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브랜드의 DNA를 패션쇼에 영민하게 녹여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루이비통이 견지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견고한 브랜드 관리, 즉 브랜드 컨트롤입니다. 파리에 살 때 패션업계에서 좀 일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할인 행사에 초대된 적이 있었는데요. 에르샤 중에서 에르메스와 샤넬은 당시 아이템별로 세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기억이 나요. 샤넬은 공식적으로 세일에 참여했었고, 에르메스는 패밀리 세일을 대규모로 해서 한번 가본 기억도 있는데요. 루이비통은 그에 비해서 절대로 세일을 하지 않고 또 아울렛 같은 디스카운트 채널에서 영업을 하지도 않죠. 루이비통이 속한 프랑스 최고의 재벌 기업인 LVMH 그룹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중앙 통제적인 강력한 리더십, 그다음에 통제하에 브랜드 가치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에르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브랜드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는요, 사치를 조장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 혁신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계 최초로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직사각형의 여행 가방을 선보인 것이 이게 발명품이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혁신의 정신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가장 확연히 발현되는 게 또 루이비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MZ세대의 겨냥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보다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019년 가을에 루이비통은 겨울 컬렉션 론칭과 함께 엔드리스 러너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캐릭터가 미국 뉴욕의 어두운 뒷골목 같은 곳을 계속 달리면서 루이비통 로고를 획득하는 단순한 게임이긴 한데요. 런웨이 컨셉인 레트로를 전달하는 동시에 또 친근함, 그다음에 어린 시절의 향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레트로 감성의 게임을 개발한 것이 좀 신기했습니다. 뉴트로에 푹 빠진 MZ세대들을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끌어오려는 전략이 돋보였던 거죠. 또한 루이비통은 전 세계 게이머들이 즐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이런 e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2019년 롤드컵에 후원사로 참여해서 트로피 케이스까지 직접 제작하면서 재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게임 속에 키아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의 의상과 액세서리에 루이비통 문양이 들어가게 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또 루이비통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 키아나가 착용하는 것과 똑같은 바지, 이런 의상도 그렇고 귀걸이나 장갑과 같은 장신구로 구성된 키아나 프레스티지 에디션을 선보였는데 이게 매진 사태를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가상세계가 화제인데 이런 디지털 세계를 먼저 선점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루이비통 등 럭셔리 브랜드의 메타버스 적용 사례는 DBR 317호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루이비통은 버질 라블러라고 요즘 가장 회자되는 오프화이트 출신의 디자이너죠. 스트리트 패션 감성이 지배적인 이 스타 디자이너를 남성복 아티스틱 디렉터로 과감하게 임명하고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진행하는 등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루이비통에 열광하는지 브랜드의 DNA 그리고 혁신 노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루이비통이 또 앞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이목을 집중시킬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